한 대형마트의 밀키트 코너. 전골, 찌개류부터 스테이크, 일본 음식까지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이 밀폐된 포장에 담겨 있어 가정에서 약간의 조리만 하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전 간편식이 죽, 도시락, 국처럼 간단한 요리를 데워 먹는 수준이었다면 밀키트는 외식으로 먹던 요리를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간편식이면은 네. 이제 뭐 주부분들이나 네. 이게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해 주시던 분들한테는 조금 신뢰를 못 받았었는데 네네. 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는 가구 수가 2인, 3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격 대비 이걸 해먹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이걸 일단 먹어보고 맛이 이제 괜찮으면 이것저것 또 구매하게 되고.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는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바깥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밀키트는 외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만 40여 개의 밀키트 브랜드가 새로 런칭했고 올해는 벌써 120개에 달하는 신규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3년 전 1,000억 원 수준이었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60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한 상황입니다. 마트 등 유통업계도 밀키트 고객층을 사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류나 수산물처럼 밀키트 전용 판매대를 두는 한편 마트에서 자체 제작하는 밀키트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혼자서 사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서 사가지고 가시고 있고요. 매출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5%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키트 업계의 남은 숙제는 엔데믹 이후에도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와 집콕 문화가 밀키트의 성장세를 주도해온 만큼 야외 활동이 회복될수록 밀키트 매출은 꺾일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밀키트는 보관 기한이 3일에서 5일에 그치기 때문에 기존 간편식처럼 쌓아두고 꺼내 먹는 소비 형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몸집을 키운 밀키트 시장이 엔데믹 시기에는 또 어떻게 진화할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밀키트 시장 이제는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일상 회복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 밀키트 업계 성장세 계속해서 유효할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뭐 밀키트 많이 드세요? 네, 저는 뭐 집에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즐겨 먹거든요. 근데 사실 5년 전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밀키트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한 겁니까? 일단 그 밀키트 시장을 이해하려면 네. 프레시지라는 기업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지난해 매출 1,889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프레시지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신제품들을 출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면 기획팀, 개발팀, 재무팀 뭐 이런 팀들이 다 각각 따로 움직이잖아요. 네. 또 밀키트 제품을 새로 만드는 일이 주력 사업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6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레시지는 파트너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출시하는 사업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밀키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제품 하나를 기획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데까지 2달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30명이 넘는 셰프들이 직접 상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시한 상품들은 지난해 260종이 넘습니다. 월별로 차이가 크다고는 하지만 네. 한 달에 20개가 넘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던 셈이죠. 근데 뭐 이렇게 단순히 빨리 만든다고만 해서 1위를 차지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 뭐 프레시지 핵심 경쟁력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퍼블리싱 역량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누군가 밀키트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면 프레시지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 내놓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주문자 위탁 생산 OEM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현재 이 방식은 프레시지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는데 대기업들보다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트너사들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밀키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대기업과 이런 방식의 밀키트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일단 검토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실제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해당 기업이 보유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거나
아예 뭐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프레시즈는 말 그대로 이 OEM에 더 가깝기 때문에 파트너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유통 구조나 판매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뭐 이런 프레시즈의 성장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런 걸 대기업들도 봤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이 일단 진입을 하면 프레시즈 시장 점유율도 같이 떨어질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1위 자리 지킬 수 있을까요? 이미 식품 회사들이 자체 밀키트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네. 이 시장에 참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CJ 제일제당은 밀키트 브랜드 쿠킷을 내놓으면서 2주마다 4종의 신제품을 내놓겠다 선언을 했고요. 롯데푸드는 숙명여대 한영실 교수실과 협업해 셰푸드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키우겠다면 65억 원을 들여 밀키트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까지 한 상황이고요. 네. HY는 특이하게 야쿠르트 판매망을 통해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공략을 짜고 있습니다. 뭐 전날 미리 주문하면 우리가 흔히 야쿠르트 아줌마로 부르는 프레시 네. 매니저들이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식품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위해선 시장 규모가 1조 원은 돼야 된다는 게 업계 관측인데 밀키트 시장은 조만간 이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업들의 공격과 프레시지 수성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뭐 프레시지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랑 맞물려서 2019년부터 보자면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영업 적자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까지 여기에 이렇게 진출한다면 프레시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밀키트는 특히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서 매출이 늘어도 원가 비율이 높아서 실제 남는 것이 많지가 않거든요. 또 생물을 담고 있다 보니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도 예, 수익률을 맞아요. 낮추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이 밀고 들어온다면 이 수익성 확보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프레시지는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먼저 높이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고 네. 또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레시지 적자도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계획된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프레시지는 지난 2020년 8,000평 규모의 전문 생산 시설을 준공했고요. 네. 현재는 생산 효율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생산 효율화 기간을 2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수익률을 끌어올려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프레시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여태까지 뭐 800여 가지 제품을 출시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군에서 어떠한 구성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만의 데이터로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설비는 당연히 따라올 수 있지만 제품을 제조하고 기획했던 그런 노하우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네, 이 프레시지 자신감이 대단한 모습입니다. 유 기자, 뭐 계획된 적자 이렇게 뭐 거창한 타이틀을 뭐 내걸고는 있지만 사실 앞서서 예시로 들어본 쿠팡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적자를 못 벗어난 상황인데 프레시지라고 이 흑자 전환이 쉬울까요? 네, 현재 프레시지는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 손실은 2년 연속 400억 원대 적자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유치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5천억 원 정도 유치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투자 히스토리는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계 사모펀드 특성상 회사를 키워서 IPO를 하던가 아니면 지분을 다른 곳에 팔아서 엑시트를 하려고 할 텐데요. 예. 흑자 전환이 미뤄지면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레시지가 아무리 1위라고 해도 네. 추가적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특히나 대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프레시지가 이 시장 1위이고 그들의 사업 방식이 롤모델이 되고 있지만 대기업 참전 이후에 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기업 이렇게 참전과는 별개로 사실 밀키트 시장 성장세가 계속 이런 성장세가 유지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보다 앞서서 밀키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네. 일상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밀키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 69% 성장률을 보였던 미국의 밀키트 시장은 지난해 18%로 성장세가 대폭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는 이커머스나 새벽 배송 시장이 발달해 신선식품류가 소비자 삶 속에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라 엔데믹 이후에도 소비자 선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밀키트는 소비와 조리 모두 간편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코로나19로 확대가 됐죠. 그렇죠. 그 결과 소비 경험이 재구매율로 이어져 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 기자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유튜브 제목은 밀키트 시장 지각 변동, 소비자는 관전잼, 해시태그는 입맛전쟁, 프레시지 긴장, 사랑해요 밀키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유우성 기자였습니다.